평일 낮. 바람핀 놈이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다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혼을 당해도 지가 100번이고 당하는 게 맞잖아요. 지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의 역할이며 엄마의 역할이며 다 해왔는데 이제 와서 양육권이며 재산이며 다 포기하라니. 오죽하면 친구인 제가 그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된다고 소송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라고 쫓아다니면서 말렸겠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인데 당연히 지혜가 승소하는 거 맞죠? 가정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 측정이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로 본다면 원고 측 주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물론 증거들이 따라줘야겠지만요.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민사상으로 상간녀 소송 진행도 가능하신데 어떻게 진행하시겠어요? 네, 뭐든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우리 하늘이를 위해 여자가 계속 바뀐다는 걸 알아도 생활비를 안 가져다 줘도 뭐라 하지 않고 참으면서 살아왔지만 먼저 이혼 얘기까지 꺼낸다면 하늘이의 아빠 역할에서도 물러서겠다는 뜻으로 생각돼서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거예요. 여러 번 바람 피운 놈인데 우리 하늘이까지 저한테서 뺏어가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았어야죠. 어떻게 해서든 저희한테서 한 푼도 떼주지 않고 떨어뜨려 놓을 거예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을 텐데 얼마나 아나무인인지 안 봐도 알겠네요. 그래도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인권 침해 당할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소송을 당해 불리할 수 있으니 그 점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 증거를 수집한다고 위법 행위를 하면 법정에서 증거 채택이 되지 않으니 꼭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저희 유치원 학부모님께 이렇게 찾아오기까지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러웠지만 저도 하나의 엄마로서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신뢰를 무릅쓰고 부탁드릴게요. 뻔뻔한 그놈한테서 우리 하늘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늘이한테 멋진 엄마가 되기 위해 이렇게 소송까지 하기로 결심했으니 꼭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제가 하는 일이 그건데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네요. 빛나 엄마랑 이혼할 때 빛나가 상처받는 건 생각도 못하고 이혼 소송이며 뭐며 신경 써주지도 못하고 소홀했는데 원장님께서 잘 보듬어 주셨잖아요. 그때 입은 은혜를 갚기엔 이것도 부족하죠. 저도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빛나가 워낙 밝아서 잘 이겨낸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해요. 쉽진 않겠지만 저희 하늘이도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지혜야, 하늘이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너도 아이의 엄마이기 전에 한 여자야. 지금까지 살면서 그 고된 시집살이 다 참아 이겨내고 남편 대신에 유치원 운영하면서 버는 돈 족족 생활비나 시댁에 갖다 바치고 마음 하나 편히 쉴 곳 없이 유치원이랑 집에서 얼마나 치이며 살아왔어. 게다가 한이준 그 자식 바람 피운 걸 한두 번 눈 감아줬냐고. 그럴 때마다 옆에서 얼마나 복장 터졌는 줄 알아?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며느리 잡기는 더럽게 잡는 신호에 넌 신눈으로 얄미운 짓은 세계 최고인 신우까지. 아휴, 이제 그 거지 같은 집구석하고 연 끊고 하늘이랑 행복하게 살 날만 생각해.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거야. 넌 신우는 또 뭐야? 유치원 원장에 토끼 같은 아들 키우는 나보다 어떻게 줄임말을 더 잘하니? 난 아무리 들어도 요즘 애들 말 하나도 모르겠던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답답하고 화날 만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늘이랑 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항상 나보다 더 화내주는 친구가 있으니 든든했는데 이번에도 일 터졌을 때 한 걸음에 달려와서 발벗고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친구끼리 이런 걸로 고맙긴 뭘. 친구 좋다는 게 뭐니? 내가 결혼을 안 한 게 지금처럼 잘했다고 생각든 적이 없었는데 너 옆에서 힘이 되어주라고 지금까지 내 짝이 안 나타났나 보다. 그러니까 혼자라는 생각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꼭 보란 듯이 쓰레기 배출 성공하자. 결혼 안 한 게 나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지? 알겠어. 네 말대로 쓰레기는 버려야지. 언제까지 내 울타리에 품고 살 수는 없잖아. 새언니, 저 희라인데 잠깐 통화 되죠? 아, 아가씨 갑자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아니,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일정 보고하는 것 같아서 좀 창피하긴 한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말이 없길래 답답해서 전화했어요.
나 결혼 준비하잖아요. 저번 주에 혼수 보고 왔다는 말 못 들었어요? 아, 듣긴 했는데 그게 왜요? 왜긴요. 솔직히 새언니도 상견례 자리에서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랑 결혼할 남자가 변호사고 시댁도 잘 살잖아요.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고 신혼집을 삐까뻔쩍한 곳으로 마련해 주셨는데 그에 맞는 혼수라도 들고 가야 저도 어깨 피고 살지 않겠어요? 남들은 오빠들이 평소에는 틱틱거려도 여동생 결혼한다고 하면 큰돈 주면서 축하해주고 그런다던데. 우리 오빠야 가진 게 쥐뿔도 없는 놈인데 큰돈은 고사하고 축의금이라도 안 훔쳐가면 다행인 인간이잖아요. 알게 모르게 시댁에서 혼수는 얼마나 해오려나 하고 눈치 주는데 새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아, 아가씨, 그건 좀, 아니, 제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집도 그냥저냥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 정도인데. 바란다고 도와줄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주변에 여유 있고 능력 좋은 사람이 새언니 말고 또 있어요? 살면서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사립 유치원 크게 운영해서 능력도 좋고 학부모들이나 원생들한테도 칭송받는 사람이다. 우리 오빠는 전생에 나라를 어떻게 구했길래 저런 새언니를 만났는지 아직도 의문이다. 근데 그런 언니가 날 하나뿐인 시누이라 그런지 끔찍하게도 챙긴다. 이번에도 결혼하면 잘 못 볼까봐 그 걱정부터 하더라 등등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 줄 알아요? 말은 안 했어도 다들 혼수며 뭐며 새언니가 잘 챙겨 보낼 거라 기대하고 있을 텐데 새언니가 신우 기 한번 살려줘야죠. 아가씨, 저랑 상의도 없이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시면 어떡해요. 아가씨 사정은 알겠지만 저도 이번에 유치원 리모델링하고 하늘아빠 밀린 카드값 내주느라 빠듯해서 혼수로 큰돈이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TV나 냉장고 하나는 해드릴 생각이었으니까. 뭐라고요? 언니 버는 게 얼만데 꼴랑 TV랑 냉장고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언니가 먼저 말을 안 하길래 설마 했는데 진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유치원 운영까지 하는 사람이 그렇게 배포가 작아서 어떡해요? 어떻게든 가족 기 살려줄 생각을 해야지. 멀쩡한 유치원 리모델링 할 돈은 있고 내 결혼 혼수 비용 줄 돈은 없고. 아니요, 아가씨. 요즘 TV나 냉장고가 얼마나 비싼데요. 꼴랑이라는 소리를 들을 액수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아빠 밀린 카드값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갑자기 집으로 카드 명세에 서며 독촉장이며 날라오더니 그 금액이 자그마치 1,200만 원이었어요. 사업 구상 중이라면서 일도 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쓰기만 한 돈 때문에 집까지 가압류 처분 내려질까 대신 갚아주느라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간 건데 왜 저한테 뭐라 하세요? 어머, 새언니, 진짜 웃긴다. 오빠가 허튼댔었겠어요? 사업 구상하려면 발품 파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돈 쓸 때가 있었나 보죠. 그거 대신 내줬다고 지금 저한테 생색내는 거예요? 가족이면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작은 유치원도 아니고 원생도 몇백 명이나 되는 큰 건물 하나 통째로 쓰면서 1,200만 원 쓰면 신우 혼수해줄 돈도 없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냥 해주기 싫으면 싫다 하면 되지. 되도 않는 핑계는. 아우 됐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아요. 내가 시댁에서 기도 못 피고 눈치 보면서 사는 꼴을 봐야 언니가 바라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줄게요. 어머머, 새파랗게 어린 년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할 말하고 끊는 것 봐.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싸가지 없는 건 여전하다.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었다니? 지 오빠랑 이혼 소송 중인 것도 모르고 누구한테 혼수를 해달래? 어쩜 니네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그 모양 그 꼴이니? 뻔뻔함도 유전인가? 하긴 이렇게 필요할 때 아니면 전화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했어. 익숙함이 무섭다더니 얘기 듣고 있으면 진짜 내가 잘못한 건가 싶어졌는데 뒤늦게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지. 그런 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야.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만 가스라이팅이 가능한 줄 알아? 자기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너 하나 갖고 놀기 쉬웠겠지. 그걸 막아주고 보호해줘야 할 사람이 남편인 건데 처가 아닌 딴 년 옆에서 히덕거리고 있으니 그게 됐겠어? 뭔 짓을 하던 다 네가 짊어질 짐이었지. 지혜야, 너 설마 다 끝낼 마당에 혼수 비용 대줄 건 아니지? 내가 미쳤어?
지금까지 그 집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너도 알잖아. 이사한다고 하면 이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새로 바꾸는 가전제품의 인테리어에 일단 저질러 놓고 해결하라는 시기였잖아. 작년에 신우 네일아트샵 차릴 때도 내가 비용 대줬고.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잖아. 그 정도 돈이면 웬만한 집은 이미 샀을 텐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고 바라는 것만 많아지니 원. 고소당해서 네 돈으로 합의금까지 얹어서 갚아주지 않았어? 그런데도 다음날 집으로 불러들여서 김장이며 청소며 너한테 다 시켰잖아. 아우,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주먹이 운다 울어. 그럴 때마다 한희주는 뭐하고 있었니? 돈 한 푼 없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자기 엄마가 사고 쳐도 나 몰라라. 와이프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있었잖아. 그런 놈이 사업은 무슨? 시작할 수도 없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사업한다고 해도 성공할 리가 없다. 만약에라도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 사업 자금을 위해서인지 지금 만나는 여자랑 살림을 합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랑 이혼하면 뭐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내는 거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지가 먼저 유치원 운영해서 돈 잘 번다며 와이프가 눈치 줘서 더는 못 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서 이혼하자고 하겠어? 지가 생각해도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학부모들 중에 괜찮은 남자들하고 눈 맞았네 뭐하네 이런 헛소문이나 만들어서 떠들어대지. 이렇게 듣기만 해도 어떻게 지금까지 참으셨는지 놀라울 따름이네요. 뭐 하나는 마음 붙일 게 있어야 버티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이며 시댁이며 다들 원장님을 괴롭히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 속에서 하늘이 지키랴 일하랴 많이 힘드셨겠어요. 듣는 제가 화가 나서 열심히 소송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어떻게든 원고 측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남자가 생겼다와 같은 헛소문을 퍼뜨리는 건 모욕죄에도 해당되니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원장님께서 늘 참고 이해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제 말이 바로 그거예요. 변호사님도 오늘 이렇게 잠깐 얘기 나눠보시기만 하셔도 어느 정도로 답이 없는 인간들인지 아시겠죠? 아까 통화하는 것도 들으셨잖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부터 지혜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들으시려면 아마 3일 밤을 새워도 모자라실걸요? 그런 상황에서도 유지의 이 답답이가 하늘이 하나만 생각하면서 꾸역꾸역 참았던 거라니까요. 이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데 저 같으면 절대 못 참았어요. 누구 좋으라고 참아줘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저희 지혜 좀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잠깐 들은 것뿐이지만 위자료 청구는 물론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원고 측 집에 들였던 돈의 일부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아왔던 모든 시간을 되돌려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염치 없이 행동한 것에 대한 건 후회하고 반성하게는 만들어야죠. 아까운 시간 더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끝내버립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준비하고 며칠 뒤에 다시 만나서 정리 한번 하시죠. 이틀 뒤 주말. 오늘 주말이라 출근도 안 하고 집에 있었으면서 왜 이렇게 늦게 오니? 시엠이 집에 오기로 했으면 빠릿하게 움직여서 일찍 와야지. 이래서 피곤하다고 유세라도 떠는 거야? 아니요, 어머님. 하늘이 태권도 학원에서 소풍 간다고 해서 도시락 싸서 보내고 정리 좀 하고 오느라 늦었어요. 어머님께서 어제 전화하셨을 때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럴 새도 없이 내일 집으로 오라는 얘기만 하시고 끊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언니 말은 우리 엄마가 급하게 전화를 끊어서 아침에 일정 있는 걸 얘기 못하게 된 건데 왜 뭐라 하냐고 하고 싶은 거예요? 참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무슨 일이 있는 거라던데. 새언니 요즘 왜 그래요? 예전에는 부르면 째깍째깍 오고 불만 같은 건 갖지도 않았으면서 요즘은 왜 이렇게 뭐만 하면 싫다, 어렵다, 안 된다, 글쎄요. 이런 말들 뿐이냐고요. 지금까지 그랬던 게 이상한 거죠. 느끼는 감정이나 속 얘기는 말하고 살았어야 하는데 바보같이 참기만 했었잖아요. 아가씨도 결혼하고 나서는 저처럼 살지 마세요. 분란 일으키기 싫어서 참은 건데 제가 겪어보니 참는 사람이 바보 되니까요. 저 하늘이 데리러 가려면 조금 이따 출발해야 하는데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빨리 가야 했으면 서둘러서 좀 오지. 말하는 사람 괜히 급해지게. 아니, 희라한테 들었는데
하늘애미, 너 희라가 혼수 좀 해달라 하니까 안 된다고 무안할 정도로 핑계대면서 거절했다며? 우리가 너 돈 잘 버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닌데 유치원 리모델링 하느라 돈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니? 유치원이 애들만 잘 가르치면 되는 거지. 뭐 한다고 멀쩡한 걸 뜯어 고치느라 엄한데 돈을 써. 그래놓고 하나뿐인 시누이 결혼하는데 혼수 비용을 못 대준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니? 유치원 리모델링 했다는 것만 들으셨어요? 하늘아빠 밀린 카드값 때문에 집으로 독촉장에 가압류 서류까지 날아와서 1200만 원이나 대신 내주느라 힘들다고도 말했는데. 들었다.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자꾸 희준이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하는 거야? 1200만 원 대신 내줘서 돈이 없으면 유치원 원장 때려치워야지. 안 그래? 우리 희준이 뒷바라지도 못하고 금쪽 같은 손주 옆에 붙어서 키우지도 않으면서 일한다고 밖으로 나돌면 적어도 돈적으로는 부족함 없게 해줘야지. 내 말이 틀리니? 엄마 됐어. 그만 얘기해. 아무리 떠들어봤자 훌륭한 원장님이신데 우리 말이 들리기나 하겠어? 전화로도 오빠가 사업고상 한다면서 돈도 안 버는데 뭐 하느라 카드값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건지 어이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 오빠는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돈 벌어보려고 사업계획 짜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주면서 돈 못 번다는 눈치나 주고 무서워서 같이 살 수나 있겠어? 뭐야? 너 우리 희준이 눈치 주면서 살게 만드니? 희준이가 우리 집안에서 어떤 아들인데 그런 대접을 해? 나는 우리 애 생선 먹다가 가시라도 걸릴까봐 일일이 손으로 눌러가면서 장가시까지 싹 다 확인해서 먹인 사람이야. 그렇게 귀하게 키워놨더니 홀라당 채가선 뭐가 어쩌고 저째? 남자가 사업을 하려면 이것저것 알아볼 것도 많고 여러 사람 만나는 게 당연하지. 사업을 아무나 하니? 뭘 하던지 간에 사람 장사인데 내 사람 만들려면 돈을 써야 하는 게 맞지 않니? 알아서 잘하고 있구만. 네가 뭔데 그거 가지고 눈치를 주니? 진짜 말이 안 통하시네요. 사업하려면 배포도 있어야 하죠. 돈도 써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죠. 네, 맞아요. 다 좋다고요. 근데 집에 자기 자식도 있는데 생활비 한 푼 가져다 주지 않으면서 바쁘다며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게 네가 눈치 주지 않고 남편 대접 제대로 했으면 희준이가 밖으로만 돌아다니겠니? 안 그래도 힘들 텐데 당연히 집에 들어와서 쉬고 싶겠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어? 지 딴에는 잘해보려 노력하는 중인데 그런 시간은 눈 감아줘야지. 네가 나한테도 눈 똑바로 뜨고 할 말 안 할 말 다 떠들어대는데 희준이한테는 얼마나 더 바가지를 긁어댔겠니? 안 봐도 뻔하지. 이래서 집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던데 너 만나고 희준이가 될 일도 안 되는 거 좀 봐라.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는 못할 망정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께 해드린 게 얼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가씨 네일아트샵 차린다고 재료비며 보증금이며 다 제가 도와드렸잖아요. 어머님 친구분들 갯돈 들고 잠수 타셨을 때도 제가 다 갚아드리고 합의금까지 드렸었죠? 그것뿐이에요? 아프시다는 거짓말로 병원비나 약값 달라 하실 때도 드렸고 이사하실 때 가전제품 다 바꿔드렸고 이사 비용까지 제가 냈어요. 하다 일일이 말하고 돈 받는 것도 서로 불편하니 제 카드 달라 하셔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드렸고요. 그런데도 하늘아빠는 잘한 거고 다 제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머머, 얘 좀 봐라. 너 원래 그렇게 돈돈돈거리면서 계산적인 애였니? 이렇게 뒤늦게 따지고 들 거면 처음부터 싫다고 단칼에 잘라버리지. 어? 해줘놓고 지랄이야, 지랄이.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가 이렇게 돈 버는 능력이라도 없었으면 내가 뭘 보고 결혼을 허락했겠어. 안 그래? 일찍부터 부모님 돌아가셔서 혼자 커서 딱 봐도 우중충한 분위기만 풍기고 얼굴도 우리 희준이에 비해 한참 떨어지잖아. 안 그래? 하늘이도 우리 희준이 닮아서 곱상하니 고급스럽게 잘생겼지. 너 닮았으면 그 외모가 가당키나 하니? 마음에 드는 구석 하나도 없는데 허락을 해줘서 이 정도로 살게 했으면 감사하게 여겨야지. 배응망덕하게 어디서 입 밖으로 불만을 내뱉어. 하긴 솔직히 새언니가 우리 가족에 비해서 집안이나 외모가 딸리는 건 사실이죠. 처음에 언니 우리 집으로 인사 왔을 때 우리 오빠 시력에 문제 생긴 줄 알았다니까요.
엄마도 나이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외모 지상주의가 엄청 강한 사람인데 언니랑 같이 겸상하면서 밥을 먹을 때마다 놀랐잖아요. 내 조카가 언니 안 닮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차라리 돈이 없는 이유가 언니 얼굴 성형하느라 그런 거라면 이해라도 했을 텐데. 그 많은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써요?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셔서 힘들게 살아온 거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가씨 혼수 비용 해드리기 어렵다는 말 한 번 했다고 외모 비하에 부모님 얘기까지 꺼내실 줄은 몰랐는데 정말 지금까지 시집살이 참아왔던 시간들이 후회되고 아깝네요. 얼씨구, 네가 그렇게 화를 내면 뭐 무서울 줄 알고? 그 얼굴로 아무리 화를 내봐라 씨알이나 먹히나. 그나마 내 아들하고 결혼했고 손주까지 낳았으니 구역질 나오게 생겼어도 꼭 참고 같이 밥 먹어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래서 생긴 대로 논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네 얼굴에 우리 희준이가 가당키나 한가. 살아온 세월도 있고 익숙해질 만도 한데 오죽하면 얼굴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구박하는 소리가 나왔겠어. 입에 밥 한 톨이라도 더 들어가는 꼴을 보면은 어찌나 속에서 열불이 나든지. 못생기면 눈치라도 좋아야 할 텐데 아무리 눈치를 줘도 꾸역꾸역 밥은 더럽게 잘 처먹어요. 어머님, 그럼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 동안 명절이던 언제던 다른 친척분들 오시면 방에서 나오지 말거나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친척들 계실 때는 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아무도 없을 때 불러서 온갖 집안일 시키시고 부모 없이 자란 저를 받아들여 주셨으니 이뻐해 주시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부족함을 채우고 이뻐 보이려 더 노력했는데 아무 소용 없었던 거네요. 아가씨도 갑자기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더니 친구분들이랑 식사하시고 결제해달라고 부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한 번은 소개시켜 줄 만도 한데 미리 다음 장소로 보내서 마주치지 못하게 하더니 다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했으면 됐잖니. 노력을 하다 말면 어떡해. 이왕 할 거면 끝까지 했어야지. 그랬으면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 애쓰는 모습을 봐서라도 참아줬을 텐데. 우리도 지금까지 참느라 곤욕이었다는 건 모르고 계속 성질을 긁어대니까 말해버리는 거 아니야. 솔직히 밖에서 힘들게 치이다가 집에 갔는데 언니 얼굴이 기다리고 있으면 나갔다도 다시 나가고 싶을 것 같긴 한데 참고 살아주는 우리 오빠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였으면 돈이 뭐야 장기라도 떼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부부가 싸워도 잘난 외모로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언니한테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럼 열심히 돈이라도 벌어서 편하게 생활하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언니 혼자 뼈 빠지게 일해서 오빠나 우리한테 돈 쓴다고 억울해하지 말라고요. 아우 됐고 더 길게 얼굴 보고 말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안 된다 어렵다 이딴 소리는 집어치우고 희라가 원하는 대로 혼수 비용 해줘. 너한테 돈 빼면 볼 게 뭐가 있니? 사돈 댁에 이미 네가 엄청 큰 유치원 원장이라 돈도 많고 잘 나간다고 말해서 혼수는 걱정 없다고 해뒀으니 나나 희라 체면을 생각해서 적당히 금액 생각해서 보내. 그럼 우리도 네가 대들고 실수한 거 용서하고 넘어가 줄 테니까. 처음부터 그냥 팔자려니 하고 해달라 좋게 했을 때 알겠다 했으면 얼굴 붉히지 않고 얼마나 좋아. 꼭 욕을 얻어먹어야 생각을 고쳐먹는다니까. 네가 희라 결혼식에 참석이라도 하고 싶으면 내 말 대충 흘려듣지 말고 기 팍팍 세워주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언니도 알겠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말씀은 안 하셨어도 변호사 아들을 장가 보내는 건데 기대가 없으시겠어요? 기대를 다 충족시켜드리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춰드려야죠. 들어보니까 집이 40평대 신축 아파트라던데 그에 맞게 혼수 채우려면 한두 푼으로 되진 않겠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미니멀리즘이라고 둘러대면 되니까 이왕 줄 거 넉넉하게 줘요. 새언니도 같은 가족인데 변호사와 결혼해도 될 집안 소리 들으면 기분 좋지 않아요? 하늘이한테도 분명히 손해볼 장사 아닐 거예요. 이 말을 꼭 이렇게 길게 해야 하니? 네 눈치껏 알아서 계산해서 보내라. 적게 보내서 사돈 댁에 희라 쪽팔리게 만들었다간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날 늦은 밤, 당신 어머님한테 우리 이혼 소송 중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
오늘도 집에 오라고 하셔서 갔더니 아가씨 혼수 비용 내놓으라고 화내시더라. 내가 당신이랑 끝난 마당에 그런 소리까지 듣고 있어야 해? 남은 짐 가지러 온 사람 붙들고 한다는 얘기가 그거야? 그러게 일 있다고 안 가면 됐잖아. 부른다고 가서는 욕먹고 엄한 사람한테 왜 하풀이야? 바람핀 주제에 뻔뻔하게 이혼하자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어쩜 니네 가족은 하나같이 주제를 모르고 기어오르니? 나한테 혼수 비용 대달라는 거 보면 꼴에 변호사 사위 얻는다고 급은 맞추고 싶은가 보지? 사업한다고 헛바람 가득 들어선 돈이나 까먹는 백수 오빠에 명품이나 밝히는 겉멋든 엄마에 실력도 없이 야매로 차린 네일아트샵 원장 타이틀만 갖고 있는 딸 주제에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그 집 구석에 변호사 사위가 가당키나 해? 그나마 사람 구실하고 대부분의 경제력을 감당하는 며느리도 남편이 바람 피워서 곧 끊어서 나갈 참인데 그건 알고 결혼하는 건가 몰라? 아이씨, 기분 나쁘게 꼬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내가 아직도 네 투정 받아줘야 하냐? 그런 소리 듣기 싫었으면 그냥 나랑 이혼 소송 중이라고 네가 말하고 연락을 안 받았으면 됐잖아. 누가 너보고 연락 받으래? 니네 가족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남들 눈에는 한심하기 짝이 없어도 지 아들이라고 꿈뻑 죽는데 무슨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내가 얘기해? 그런 건 각자 알아서 미리 해결하는 게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니니? 하긴 너 같은 쓰레기한테 예의를 바란 내가 미친년이긴 하지. 아, 그럼 내가 말할 테니까 앞으로 넌 엄마가 희라가 연락해도 받지 마 그럼. 그럼 되잖아. 우리 집에 갈 시간이 있으면 네가 나가 살 집이나 알아봐. 번거롭게 짐 챙겨서 나가 있는 이유는 내 마지막 배려로 소송 끝나기 전까지 하늘이랑 시간도 보내고 편하게 집 알아보라는 거잖아. 양육권이며 집이며 내가 다 가져올 텐데 쓸데없는 데다 아깝게 시간 보내지 말라고. 누가 뭘 가져가?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데 바람까지 핀 놈한테 양육권을 넘겨주는 미친놈이 있겠는지. 이렇게 말해도 알아먹지를 못하는데 내가 뭔 말을 하겠니? 너 혼자 착각 속에 빠진 시간 잘 즐겨놔. 네가 나한테 했던 짓이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짓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줄 테니까. 물론 니네 엄마랑 동생도 마찬가지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 해. 이제 할 말 끝났냐? 짧게 해도 되는 얘기를 쓸데없이 길게도 하네.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는 재보면 알겠지. 재판 때도 얼굴 봐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얼굴 볼 시간 따로 만들지 말자. 서로 불쾌하니까. 나 간다. 다음 날 늦은 오후. 이런 미친 새끼들! 와,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어떻게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냐? 와, 결국엔 돈 못 해준다니까 사람 불러내서 온갖 쌍욕에 협박하는 거 아니야.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남한테 혼수 비용 내놓으라는 것도 어이없는데 넌 왜 거길 가서 그 헛소리를 다 듣고 있어? 한희준이랑 이혼 소송 중이고 이미 끝난 사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욕 한 바가지를 던지고 나왔어야지. 그렇게 끝내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부른다고 설마 아무 생각 없이 갔겠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나 밥 챙겨주겠다고 부를 리도 없고 돈 못 주겠다 하니 썩났겠다는 예상은 당연히 했지. 이미 시댁에 그동안 많은 금전적인 지원을 한 증거는 많지만 폭언, 욕설, 심한 시집살이는 입증하기 어려웠잖아. 직접 녹음했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 증거 수집을 할 목적으로 갔었고 목적을 이루긴 했는데 막상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참아왔었는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너무 화가 나더라. 화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이번에 이혼 소송 진행하고 나서야 내 친구가 사람이긴 했구나 하고 깨닫는다니까. 그나저나 전화로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싫었을 텐데 직접 가서 녹음해서 증거 수집까지 하고 여러모로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한희주는 뭘 믿고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소송 결과는 안 봐도 뻔하잖아. 그건 걱정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넘어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모욕하면서 외모 비하까지 해댄 건 너무 괘씸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아휴, 이제야 말이 통하네. 지들은 거울도 안 보나. 거울 보자마자 깨지게 생긴 얼굴들을 가지고 누구한테 외모 비하를 해? 야,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감싸는데 자기 아들, 딸이니까 이뻐 보이지. 남들은 아마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가질걸? 넌 그 무리 속에서 가스라이팅 심하게 당했던 거야. 맞아.
하도 듣다 보니 진짜 그런 줄 알았던 거지. 그 시간들이 아깝고 억울해서라도 한 방 제대로 먹이고 끝내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아까 너 오기 전에 한이라한테 입금했어. 응? 한 방 먹인다면서 입금을 했다는 건 무슨 소리야? 누구 좋으라고 입금을 해줘?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바로 흥분을 하면 어떡해. 누가 제대로 입금했대? 걔네는 내가 얼마나 입금했는지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을걸. 꼼꼼한 성격도 못 되고 나는 당연히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 여길 테니까 다른 생각을 할 리가 없지. 그래서 입금자 명을 1억 원으로 바꿔놓고 사실상 1원만 입금했거든. 제대로 봐서 화가 났던, 잘못 보고 좋아하던 연락이 와야 정상인데 확인을 못했나? 아직 연락이 없네. 어머, 새언니. 제가 예약 손님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못 받다가 이제야 확인을 했지 뭐예요? 아니, 며칠 전에 언니한테 안 좋게 얘기하고 나서 계속 마음에 걸렸었는데 미안해서 연락을 먼저 못했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오늘은 퇴근하고 꼭 연락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무슨 돈을 이렇게나 많이 보냈어요. 사람도 미안해지게. 아니에요, 아가씨. 별로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요, 뭐.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하신 말씀이 틀린 게 없더라고요. 저도 어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요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예민하게 받아들였었나 봐요. 두 분이서 제게 하신 말씀은 이미 잊은 지 오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 진짜 우리 새언니 정말 쿨하고 멋지다. 이런 새언니 있는 사람 나밖에 없을걸요? 아니, 어떻게 하나뿐인 신우라 해도 혼수 비용하라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을 보낼 수가 있어요? 입금 내역 확인하고 나서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이렇게까지 큰 걸 바라고 언니한테 투정 부렸던 건 아니었는데. 언니는 다 잊었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진짜 다시 한번 미안해요, 언니. 언니도 알겠지만 결혼 앞둔 신부가 얼마나 예민하고 기분이 오락가락하는지 나도 모르게 욱했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한다니까요. 게다가 변호사가 보통 직업이에요? 꼴리기 싫은데 우리 집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혼자 소갈이 많이 했었거든요. 말 안 해도 알죠, 언니? 그럼요, 아가씨. 저도 결혼 준비할 때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도 없었으니까 괜히 아가씨가 부러워서 질투심에 그랬나 봐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가씨를 제가 이해해드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 일은 다 잊고 이 돈으로 아가씨 원하는 혼수 다 준비해요. 모자라면 또 얘기하고요. 새언니, 진짜 나 감동받아서 눈물 날라 그래요. 이런 멋진 어른이 또 있을까 싶고 이런 언니가 내 새언니라 너무 좋아요. 입금 확인하자마자 예비신랑한테 전화해서 있는 대로 자랑해놨어요. 주말에 바로 혼수 받은 것들 다 결제하러 가자고 나만 믿으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머님, 아버님 안마의자라도 하나 같이 사드리려고 얘기 전해드리라 했는데 진짜 언니 덕분에 제가 어깨가 펴져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 언니랑 하늘이한테 평생 잘할게요. 아니에요. 아가씨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굳이 나한테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요즘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혼수도 예약해놔야 원하는 날짜에 배송받을 수 있다던데. 받은 곳에 전화해서 미리 성금이라도 걸어두던지 해요. 주말에 가면 사람도 많아서 원하는 거 못 고를 수도 있잖아요.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언니한테 고맙다는 전화하려다가 깜빡했지 뭐예요? 그때 보러 갔을 때도 미리 성금 걸어두면 예약도 가능하다 했었는데 바로 연락해서 해놔야겠어요. 고급 신축 아파트에 어울리는 가전이나 가구로 하려면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여야죠. 그래요, 아가씨. 저도 지금 학부모 상담 중이라서 이만 끊을게요. 예약 잘하고 이쁜 걸로, 좋은 걸로 잘 준비해요. 결혼 축하하고. 결혼 선물 미리 했으니까 결혼 축하한다고 인사도 할게요. 며칠 뒤 주말. 주말인데 저 때문에 출근까지 하시고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유치원 원장님이신데 어떻게 평일에 시간이 많겠습니까?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나저나 정말 이제 내일이면 다 끝이네요.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시느라 더 고생하셨죠. 제가 다 끝나면 정말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물론 수임료도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딸 원장님이신데 제가 어떻게 수임료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갚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정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수임료 대신 저녁 식사 한 끼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완벽하게 끝내고서 다시 말씀 나누시죠. 어머, 죄송해요. 전 신우이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한 방 먹인 게 있거든요. 잠시 전화 좀 받을게요. 네, 정 괜찮으니 편하신 대로 통화하세요. 감사해요. 잠시 실례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가씨? 새언니, 혹시 내 통장에서 돈 빼간 적 있어요? 아니, 그때 혼수하라고 1억 줬던 거 있잖아요. 언니가 빼간 게 아니라면 멀쩡하게 있던 돈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어딜 가겠냐고요. 혼수 매장 와서 결제하려는데 돈이 통째로 없어졌는데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가씨 통장에서 돈을 뺄 수가 있겠어요. 아가씨 바보예요? 머리가 나쁘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시력도 안 좋으면 도대체 어디다가 써먹어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언니 지금 내가 장난치는 걸로 보여요? 돈이 없어져서 놀라 기절하기 일보 직전인 사람한테 농담 주고받을 정도로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요? 한두 푼도 아니고 자그마치 1억 원이 내 통장에서 사라졌다니까. 이거 언니가 다시 가져간 거냐고요. 사람 물어보는 말에 대답이나 하라고. 사람 말 못 알아먹어? 대답했잖아, 이 멍청한 년아. 38살이나 처먹었으면 제발 생각이란 걸 해봐.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한테 네 통장이나 도장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빼갈 수가 있겠니?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매장 가서 결제하기 전에 얼마 보냈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본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뭐가 이쁘다고 너한테 1억씩이나 보내겠어. 그 정도 돈 받을 짓을 한 적이나 있냐고. 올해 들어 들은 소리 중에 가장 웃긴 소리다, 얘. 뭐? 나한테 1억 보냈었잖아. 내가 분명히 1억 찍힌 걸 봤었는데 그게 무슨 개소리야. 처음부터 주질 말던지 치사하게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 지금 어머님 아버님 안마의자도 같이 사드리겠다고 같이 모셔왔는데 너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알아? 당장 다시 내놔. 보낸 적이 없다니까 뭘 자꾸 다시 내놓으래? 못 믿겠으면 눈 비비고 다시 확인해봐. 1억이 찍힌 게 진짜 맞아? 내 기억엔 입금자 명에 1억이라 쓰고 1원 보냈을 텐데. 너 결혼식이고 나발이고 그 정도 시력이면 안과 먼저 가야겠다. 1원도 아까웠는데 니까짓 게 뭐라고 내 피 같은 돈을 보내겠어. 결혼이라는 건 네 능력껏 분수에 맞게 하는 거야. 주지도 모르고 어디서 변호사 남편을 탐내? 너 같은 여자 만나려고 미친 듯이 공부해서 변호사 됐겠니? 제발 니네 엄마나 너나 욕심 부리지 말고 정신 차려. 언니가 이러면 어떡해요. 나보고 갑자기 어떡하라고. 언니가 기분 나쁠 거 충분히 이해해요. 이번 한 번만 나 용서해주는 셈 치고 살려주면 앞으로 진짜 착하게 살게요. 제발. 언니, 어머님 아버님이랑 예비신랑이랑 다 나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잠깐 계좌 오류 뜬 것 같다고 통화 좀 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언니가 이래버리면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뭐가 됐던 다 내가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앞으로 엄마랑 오빠가 언니한테 어떻게 해도 내가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제발 사람 한 명 살리는 셈 치고 돈 좀 보내줘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 가게 월세 낼 돈으로 성금까지 냈단 말이에요. 친구며 지인이며 결혼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 결혼식 엎어지면 난 진짜 죽어요. 가족은 누가 가족이야? 나 네 오빠랑 이혼 소송 중이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돈 한 푼 벌지도 못하는 새끼 지금까지 먹여 살려놨더니 바람 펴놓고 이혼해달라더라? 그래서 뺏을 수 있는 건 다 뺏고 버릴 셈이거든. 그런데 니네가 개소리 시전하면서 돈 달라니 얼마나 웃겼겠니? 뼛속까지 거지 근성으로 똘똘 뭉쳐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내 돈 가지고 편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뺏으려는 거에 니네 가족의 편안함도 포함이거든. 얼마가 됐던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한테 너처럼 하찮은 방패는 필요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을 길을 찾을 생각이나 하란 소리야. 간단한 오류라더니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야?
직원분도 그렇고 부모님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새언니가 1억이나 보내줬다고 자랑하면서 자기만 믿고 오라더니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아니, 문제는 무슨 아무것도 아니야, 윤승 씨. 그럼 엄마 아빠 배고프시다니까 이 주변에 맛집 있다던데 모시고 밥이나 먹으러 가게. 얼른 들어가서 결제해. 윤승 씨, 잠깐만. 언니, 새언니, 다 들었죠? 언니, 제발. 상황 설명하고 대신 내달라고 하던 장기라도 팔아 결제하고 자존심을 지키던 알아서 하고 난 마저 이혼 소송 준비해야 해서 이만 끊을게. 잘하셨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하고 벌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건 본인 몫이죠. 들어보니 결혼할 남자를 윤승이라 부르던데 맞나요? 아, 다 들릴 줄은 몰랐는데 창피하네요. 이윤승이라고 알고 있어요. 39살이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스엘리 로펌 소속 변호사고요. 하하, 세상이 이렇게 좁네요. 제 친구 놈이 있는 로펌에 새로 들어왔다고 얼마 전에 같이 술 한잔 했었는데 그 친구 나이도 39살이었거든요. 같은 로펌의 나이와 이름까지 같다면 그때 그 친구가 맞나 보네요.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줄도 모르고 이런 모습을 다 보였으니 어쩜 좋아요. 결혼 전에 그 집안과 여자의 본성을 다 알게 돼서 파하게 된다면 그 친구의 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모른다면 모를까 아는 사람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는데 어떻게든 알리고 말려야죠. 똑똑한 친구이니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장님 소송 준비 마무리나 해볼까요? 이미 승소는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지만요. 하하. 세상 참 좁죠? 아무리 같은 변호사라 해도 전신우와 결혼할 남자가 어떻게 변호사님과 아는 사람일 줄 알았겠어요. 재판이 끝난 날 이윤승 씨에게 연락해 만난 변호사님은 그동안 저와 제 친구에게 들었던 얘기와 함께 혼수 매장에서 통화하러 나갔던 상황에 대해서도 전해주었답니다. 모든 얘기를 듣고 크게 충격을 받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파혼을 요구했다네요. 다행히 식장이나 스드메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많이 남아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었고 신혼집 또한 작아였기에 손해볼 게 없었죠. 다만 전신우가 월세 낼 돈으로 냈던 성금은 급하게 예약을 걸었기에 취소가 안 된다는 안내에도 진행에 돌려받지 못했다네요. 유책 배우자임에도 당당히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조건으로 내밀며 이혼을 요구하던 전 남편은 당연히 패소했습니다. 바람피는 증거도 메신저, 숙박업소를 다니는 사진 등 차고 넘쳤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 중 가장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대부분을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해왔다는 게 뚜렷해 양육권 또한 제가 지킬 수 있게 되었죠. 재산 기여도는 따질 것도 없이 시댁을 위해서도 많은 돈을 썼다는 내역이 있어 위자료 청구 및 반환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늘이와 마지막으로 보내는 시간을 즐기라며 당당했던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은 망연자실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도 달마다 청구할 거지만 면접 교섭권은 박탈하기 위해 상간녀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기 힘들겠지만 우리 하늘이를 위해 강하고 멋진 엄마가 되어서 남부럽지 않게 2배로 사랑을 주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기로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